부안군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민간 투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1회 국회 개원 뒤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의 첫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이 로비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남원시 금지면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부안군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하기도 해 부안군 계획대로 민간 투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만금에서 기공식을 진행한 챌린지 테마파크. 1,443억 원으로 숙박시설과 대관람차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뜨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는 멈췄습니다. 사업 시행 지분 51%를 가진 개성건설이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5월 개성건설이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대체될 건설사에게 지분을 양도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글로벌 휴양 관광지역으로 거듭나겠다는 부안군과 전북자치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전북자치도는 책임 준공이 가능한 몇몇 건설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 테마파크와 차로 10여 분 거리엔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갖춘 1,221억 원의 교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도 예정됐습니다. 2021년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 해당 사업도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안군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포 관광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 체육시설, 건축, 개별 인허가를 거쳐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변산 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등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 중인 부안군. 몇몇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토지 매입 중도금도 제때 치르지 못한 경우도 있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부안군이 민재 사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사업들이 진척도가 전혀 없어요. 진척도가 있는 것이 겨우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 하나만 지금 나머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큼 주도면밀하게 지금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이루어지는가도 의문이고.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될 민간 투자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뒤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의 첫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때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또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즉 농안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식량 안보에 관한 법안입니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석 의원 167명 중 160명 이상이 찬성했지만 상정이 무산됐고 결국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의견이 커서 일일 의무 승려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3조 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했고 이번 임기에도 농해 수위를 희망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농해 수위 야당 간사를 맡았는데 지역구 특성이나 전북 도민 삶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함해가 쌀, 밀, 콩 뭐 다 포함해서 16개 농산물 정도 되는데 이 농산물들의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겁니다.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고 국민들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래서 재원은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요건 요것대로 재원을 2, 3조 정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과다 투입 등 악순환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양곡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이제 대안으로서 밝힌 바와 같이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업식품기본법, 또 전략작물 직불제를 법제화하고 생산조정 직불제를 도입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까지 이른바 민생농업 4법을 발의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10일 늦은 저녁.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었던 3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3선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이 뽑혔습니다.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1개를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임의 배정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사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일정 거부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려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의총을 했고 또 내일도 의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진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총의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몫의 자리로 비워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10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 구성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시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넘어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7개 그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지 아니면 계속 이른바 보이콧 입장을 유지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결국은 야당이 추천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채워야 되지 않나. 반쪽 개원했던 22대 국회는 반쪽 원구성을 두고도 당분간 대치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전주지법 심리로 진행된 이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수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총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단장 최모 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자금 조성을 위해 현대글로벌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씨는 용역대금을 부풀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 4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군산시 공무원과 관련 사업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11일 정읍첨단산업단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북도와 정읍시가 함께 추진하는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현황과 전북도의 기업 지원 사업 등이 공유됐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 방향 등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정읍의 R&D 연구 기술 등 첨단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바이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복수노조 대상 공정노사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1일 협약을 맺은 부안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해와 협력으로 노사가 상생하고 신뢰와 공정으로 함께하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남원시 금지면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구조대가 심정지 상태인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진하는 트럭을 보지 못하고 빠르게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실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 수요가 줄어들며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국 제조업 생산은 6.5%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북의 제조업 생산은 올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다만 4월의 전북 제조업 생산 감소폭은 1, 2, 3월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출하는 1년 전보다 2% 감소하고 제조업 재고는 1.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수출 상황은 더 암울해서 4월 전북 수출은 5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1%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로 1, 2, 3월보다 감소폭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가진 살기 좋은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에서 남원시가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원은 인구와 경제 고용, 교육, 건강의료, 안전 등 5개 분야에서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습니다. 평가에서 남원시는 총점 570.5점을 획득해 세종시와 수원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